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림입니다. 무려 반년이 넘도록 공색 상태였던 부산시장 자리. 이제 내년 4월이면 부산시정 전반을 책임질 시장을 뽑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K토크 부산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보여준 뜻을 소중히 여기며 당헌 개정과 재보선 선거 준비를 겸손하고 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불합리적이고 아주 우리 시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제1당에서 약속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왜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까? 그게 하나의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게 합당한 처사는 아닌데 정치는 현실이니까 저는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거죠. 선택은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서 거기 부당한 처사라 하면은 유권자의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받는 게 그거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사실 두 분은 우리 K토크 부산 첫 회 때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었는데 사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지라 아마도 더욱더 치열한 뜨거운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선거를 앞두고 두 분이 각 당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둔 중책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앞으로 각 당의 선거판이 어떻게 짜여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토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전재수. 각오라기보다는 예. 불가피하게 저희 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 정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더 높은 도덕적 품격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부산 시민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로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또 사과를 하시니까 좀 그런데 예 박수영 의원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원래 말씀 잘하시는 우리 네. 전재수 의원님하고 재미있게 그렇지만 열띤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오거돈 시장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톡톡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앞서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정말로 시끌시끌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당헌, 이 공천,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시끄러웠던 건데요. 원래 당헌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를 민주당이 이제 제공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전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저도 이제 당원의 한 사람이고 예. 또 전체 당원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민주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우리 정치가 이제는 좀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더 높은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여야 모두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누구든지 내로남불을 합니다. 누구든지 말 바꾸기 또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성들의 어떤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도 당초에는 전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최근 분위기는 좀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헌 소지가 있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고 아마도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역시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민주당에서 흘러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가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저 원조 친노라고 하는 유인태 전 의원이신 것 같아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명분은 없고 탐욕만 있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떻게 명분이 없느냐? 네. 첫 번째는 이 조항이 소위 문재인 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5년 전에 당 대표를 맡으셨을 때 당 혁신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겠다 해서 조항을 넣고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딱 처음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당헌을 바로 개정해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그 3차 가해 문제입니다. 이렇게 피해 여성이 계시고 박원순, 오거돈 두 분 시장께서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당당하게 후보를 내고 선거전을 벌이게 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저분들 당당하게 유세하시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낙연 대표께 2번이나 질의를 보내고 이런 것이 소위 N차 가해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분은 말씀하시죠.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은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런 부분 또는 책임 추궁이 마치 전체 선거의 모든 것이냐 이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후보를 내기로 했고 기왕에 선거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런 책임 공방 또는 정쟁으로 비춰지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왕에 열려진 선거 공간에서 우리 부산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건가? 나는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보궐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책임 공방으로 흐르다 보면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 뒤에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군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이게 선거에서 책임 공방, 정쟁 이것으로 이제 득표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부산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그야말로 정책 경쟁 이것을 통해서 좀 이러한 선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지금 이렇게 반격을 하시는데요. 선거가 이제 돌입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책 선거로 갈 것이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점에서 책임 문제를 빨리 덮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대선 때는 우리가 후보를 냈지만 대선은 보궐선거가 아니거든요. 돈을 2배로 쓰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1년짜리 보궐선거를 서울과 부산 앞에서 뭐 83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부담이죠. 대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요. 또 저희 당은 당헌 96조 2항에 그런 규정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 당헌의 규정, 당헌이라는 게 당의 헌법인데 당의 헌법에 있는 규정을 깨면서 나오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아까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당은 당헌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이게 본격적으로 한 말씀만 죄송한데 더 붙이자면 사람도 그렇고 또 정당도 완전 무결한 존재거나 완전 무결한 집단이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숱하게 많은 내로남불과 말바꾸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어령군수라든지 또 고성군수라든지 또 전국 단위에서 그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책임 공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정치권이 정말로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기업들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MOU 같은 거 맺지 않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야가 우리가 이러한 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후보 내지 말자. 이런 MOU라도 좀 맺는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생산적인 경쟁이 되는 그런 보궐선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쟁은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 값비싼 선거 비용을 치러가면서 또 다른 실망, 좌절을 안겨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여야가 좀 머리도 맞대고 좀 이렇게 생산적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선거가 본궤도에 이제 막상 오르면 책임 공방보다는 어쩌면 정책 대결로 갈 가능성도 있지요. 근데 하지만 결과가 안 좋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그 책임 공방으로 과거의 기억을 되돌릴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결국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었다는 그 거센 비판을 민주당이 아마 감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겠다고 한 것은 승산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후보를 안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당 전체의 의견은 이제 후보를 내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에서 이제 또 당원들이나 당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 아닙니까? 예. 집권 여당이고 대한민국 제1의 도시인 서울시장, 그 다음에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말하자면 행정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를 방기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집권 여당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훼손하는 이런 이제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면 이제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가피한 사정 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후보를 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를 내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저희들은 선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당이 두 번 다시 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책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고 그리고 후보들의 검증 과정도 더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5년 전에는 왜 후보를 내는 것이 제1여당의 그 정당으로서의 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사실은 그런 식의 반격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예. 전재수 의원님께서 책임 정치 제1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책임 정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든지 이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책임은 지시겠다고 하시면서 손해는 안 보겠다. 후보는 그대로 내겠다. 이렇게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미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단어의 정의 자체를 예, 그렇죠. 바꿔서 있다.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의 유희가 되는 그런 겁니다. 책임을 지려면 손해를 뭔가를 봐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당원 개정에 쓰인 그 전당원 투표라는 것을 두고도 사실은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원들 전체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당 지도부 몇 명이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당에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구들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지도부 몇몇의 결정이 아니고 전체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최고의 수준의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의사결정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체 당원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정당이라면은 다들 채택하고 있는 정당의 운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도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뒤로 빠지고 당원들을 덜러리 내세우고 앞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당원 투표를 하는 절차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민주적인 공당이라고 하면 정해진 당원 당규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사실 처음 발표 났을 때 당원의 86%가 찬성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투표한 사람은 26%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정족수가 미달. 의결 정족수가 이제 3분의 1, 즉 33%는 투표를 해야 네. 전당원 투표로 의미가 있는데 계속 투표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족수가 안 됐고 안 되니까 이번엔 또 말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원 투표가 아니고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 민주적인 공당이고 제1당이라면 당헌 단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적인 절차법은 또 지켜야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론 있으신가요? 이제 자꾸만 이제 그 후보를 내기로 한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꾸만 하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신데 네.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러한 이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후보를 내기로 했고 기왕에 이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면 이제는 그런 책임 공방이나 또는 도덕적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이런 이제 정쟁적 그야말로 그러한 정쟁을 통해서 표를 받고 그러한 정쟁을 통해서 선거를 하겠다라는 자세가 아니고 그야말로 서울 발전 또 부산 발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도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 앞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국민의힘의 전략을 담당하는 담당자였다면 저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책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니 당신들 후보 내지 마시라. 그리고 예. 우리도 돌이켜보건대 성찰해보건대 또 반성해보건대 우리도 지난번에 국정농단을 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의 귀책 사유 때문에 후보를 내왔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번 참에 우리하고 MOU 한번 맺자. 이렇게 차라리 제안을 했다면 민주당이 후보 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에 어령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의 어령 군수인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령 군수 안 낼 테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내지 말아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령은 2만 5천 명입니다. 서울, 부산 합하면은 1,000만이 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쟁적 차원에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후보 안 내는 것으로 MOU도 맺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MOU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제가 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예. 소위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런 중대 사유로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내겠다고 하는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반영한 예.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MOU보다도 더 나아가서 법안을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자꾸 과거를 소환하시는데 저희는 당헌에 그런 규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헌에 규정을 한 당에서 규정을 안 해놓은 당을 그렇게 자꾸 과거를 소환해서 과거 얘기하지 말자면서 자꾸 과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현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토론 후반부로 가면 정책과 비전과 인물에 관한 네.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우선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쟁이 아닙니다. N차 가해가 어떻게 정쟁입니까? 피해자에 대한 이 가해 문제는 정쟁을 떠나서 우리 국민, 특히 피해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은 오늘 밤을 새도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일단 토론도 이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방식을 두고 또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당연 의견 절반 그리고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절반 이렇게 해서 경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의견 100%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규에는 지금 50대 50이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언제든지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당규 개정을 먼저 하고 예. 선거에 돌입하게 되는데 제가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50대 50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시민들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가고 있는데 예. 과연 그거를 시민 의견을 70 할 것이냐 80 할 것이냐 또는 100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다음 주 말 정도에는 합의를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걸로 스케줄상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 시민 의견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놀라운 그런 상황 같아요. 일단은 국민의힘은 최대한 텐트를 좀 넓게 쳐서 외부 인사를 최대한 끌어오고 또 시민의 간판으로 또 후보를 내려는 그런 전략 같은데 민주당도 좀 가닥이 잡힌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이 예. 됐습니다. 사실은 당내에서 이 후보 문제라든지 후보를 낼 건지 안 낼 건지 이거를 좀 빨리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기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이제 휩쓸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라 정기국회에는 그야말로 민생, 그다음에 국가 대선안, 미래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기국회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이제 보궐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9일까지는 정기국회 시즌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555조 8천억에 달하는 매머드급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대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전까지는 저희들이 선거 준비는 좀 물밑에서 하고 정기국회 저희들이 진력을 다해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윤곽에 잡힌 그런 상황은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두 선거가 미니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의원님은 어느 정도로 이거 가중수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던데요. 저는 완전히 생각이 틀립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치권만 몸이 달아 있는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정치권이 그냥 몸이 달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궐선거보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정치권에서만 몸이 달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민심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이겼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번 보궐선거 졌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지는 거 아닙니다. 민심이라는 것은 늘 흐르는 것이고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보궐선거가 대선과 직결되는 양, 뭐 이것이 다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정기국회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을 돌보고 예산 심사 잘하고 법안 많이 통과시켜가지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대선안 이루고 민생을 살피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좀 몸을 사리시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예. 모습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이제 민생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좀 부산시장, 새로운 부산시장이 좋은 시장이 좀 희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예, 저는 예. 뭐 대선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고 일부 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민심은 항상 변하는 거 틀림없고요. 그래서 뭐 보궐선거에 이긴다고 해서 대선 이긴다. 이건 뭐 등식은 성립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바로 그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바꿔서 지금 어려움을 좀 벗어나보자 하는 이런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전재수 의원님하고는 그 부분이 다릅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국민들은 관심 없고 정치인들만 지금 몸이 달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서울시민,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질곡, 경제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에 조사를 했는데
사실 부산이 좀 더 높게 나와서 87%가 경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역시 너무 경제다.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발 좀 경제 살릴 수 있는 시장 좀 뽑아달라. 이게 87%를 기록할 정도로 네네.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예산심의 충실히 하고 법안심의 충실히 하지만 더불어서 국민들의 이런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후보, 깜짝 놀랄 만한 후보를 내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소속의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고 또 부산이라는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그런 지역의 특성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더 폭풍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다소 좀 쉬운 판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쉬운 판도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사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부울경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니까 저희가 한 8% 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결코 쉬운 선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네. 이 선거가 이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부산 시민들이 경제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욕구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걸고 그렇지만 낙관할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최선의 후보를 뽑고 가장 좋은 정책 비전, 우리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내놓으려고 네. 엄청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당장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네.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산의 정치 생태계를 조금 더 넓게 한번 봅시다. 1990년 1월 22일 날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 세 분이 3당 합당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이 30년 동안 부산의 국회의원을 150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 150명 중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부산시장은 어떻습니까? 오거돈 시장 1명 빼고 전부 국민의힘에서 해왔습니다. 부산시의회 어떻습니까? 부산의 16개 구군의회 어떻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이 부산의 정치 생태계가 특정 정당이 부산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씨앗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오거돈 시장께서 이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387만에서 345만으로 줄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인구가 7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고 이 7만 명 중에 20, 30대가 1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부산의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 정말로 우리 부산의 경쟁의 정치 질서를 서로 각기의 정치 세력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경쟁하는 이러한 경쟁의 정치 질서, 이러한 부산 정치 생태계를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저희들은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을 정말 발전시킬 부산시장은 누가 될 것인가? 아마도 각 당이 그럴 만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심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가 필승 카드가 될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부산 시민들은 어떤 시장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저희가 VCR로 준비했습니다. 기업 유치라든가 이래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하고 뭐 생활이 돼야 뭐 밥을 먹고 살지. 지금 계속 부산에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랍니까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안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뭐 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지. 저도 뭐 조그마한 사업을 하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뭐 경제가 침체돼 있고 또 뭐 더구나 정치권에서 이런 뭐 코로나 문제도 문제지만은 정치권이 더 힘들게 우리 국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안 좋고 앞으로 부산 시장이 들어서라면 진짜 부산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덕 신공이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이런 거 뭐 경제가 최우선 아닙니까? 현재 힘드니까 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큰 지금 중소기업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서 좀 잘해줬으면 시장님이. 당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좀 부산시라든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원하는 거지 뭐 이 당이다 저 당이다 당을 떠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경제 이야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이 이제 다음 달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후보군이 좀 추려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도 정기국회의 입법적 성과, 예산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해왔고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입법적 예산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전까지 저희가 보궐선거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꽤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분들이 충분한 이제 역량을 가지고서 부산 발전의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그런 논의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단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인물을 하나씩 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엊그제 이제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이제 맡았고 지금 현재 저희 당에서는 이제 부산시 의회 의장을 했던 40대의 박인영 여성 의장 또 김혜영 전 최고위원 내나 이제 40대입니다. 그리고 변성환 지금 현재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면은 사실은 부산시장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벌려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변승환 시장 권한대행님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김영춘 총장은 이제 해수부 장관이나 여러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좀 만나 나갈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후보군에 오른 분들이 많아 보여요. 예, 현재 추리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10여 명 이상 자천 타천 후보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뭐 나와 있는 거 아시겠지만 오선의 서병수 전 시장도 뭐 자천 타천 후보고요. 그다음에 뭐 박형준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 뭐 유재중, 유기준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 다양한 분들이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저희가 세운 기준이 경제를 잘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산이 항구도시거든요. 이 항구도시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국제적인 마인드, 국제적인 감각. 적어도 한 3개 국어 정도는 하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 올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신 분이 있는 듯한 구체적인. 예, 아마 시간이 되면. 스펙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는. 예, 딱 그런 그 스펙에 맞는 분들을 사실은 제가 제일 맞는데 제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의원님도. 저는 아니고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조영원 내정무 그리고 제가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고 아마 깜짝 놀랄 만한 후보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한 명이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전임 시장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으로 이제 나왔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도덕적 검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검증이 정말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요. 사실 결국에는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으로부터 공통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게 결국에는 도덕성 검증 실패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좀 짚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들이 당내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걸러내는 검증 시스템은 다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일탈해버리는 이런 개인적 행위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당이 걸러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일탈을 해버리면 그럼 당이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젠더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좀 강화해 나가고 또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 두 번 다시는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이런 후보를 저희들이 공천하지 않도록 만반의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추후에 이제 계획들도 발표해 나갈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떤 현미경으로 또 예, 저희 뭐 전재수 의원님께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만시지탄이지만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사실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피해 여성께서 도대체 그동안에 사과는 했는데 뭘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예. 그건 여야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민검증위원회라는 거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시민검증위원회 검증 기준에 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과거보다 훨씬 더 엄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본인이 이렇게 질문서에 체크도 하게 되고 기명으로 되어 있는 이 투서는 전부 받겠다, 제보는 전부 받겠다. 제보를 받겠다. 예,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행태는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과거에 이런 기미가 보이든 또는 숨겨져 있던 잘못이 있던 사람들이 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고치기 위해서 과거를 과감하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시민검증위원회 계획을 월요일 날 저희가 언론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 보궐선거를 위해서 여야가 이제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 또 신공항 문제 이 부분에서 좀 결실을 맺는다면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말씀 주셨듯이 예. 저희들은 그동안 이제 추진해왔던 성과를 우리 부산 시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로 보궐선거를 만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일들을 부산 시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로 보궐선거를 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덕공항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11월 달이면은 김해공항을 확장해가지고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또 24시간 안전한 공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발표가 나올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잘못 결정했던 것을 이제 4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을 좀 허비를 했습니다만 이제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그것과 바로 결부지어서 이제는 2030년도 부산 월드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네. 2030년 4월 전까지 가덕신공항이 개항을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잘 맞춰 나가서 준비를 하겠다는 보고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했습니다. 예. 전국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 도시가 많이 있는데 우리 부산이 가장 부산의 지역 인재를 제일 많이 뽑는다든지 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정주율이 제일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에 굉장히 모범적인 성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러한 변화들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할 것이고 특히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108만 평입니다. 경부선 철길을 지하로 밀어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의 성과를 가지고서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로 정부 여당의 실정을 꼬집어야 정확히 꼬집어야 또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일단은 민주당의 좀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집값 문제 또 이제 국민들이 고민하는 세금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예. 파고들면 맞습니다. 저 정책 대결로 가자고 하신 우리 예. 전재수 의원님 의견에는 뭐 100% 동의를 하고요. 아마 시작되면 상당한 정책 대결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시장을 뽑았는데 지난 3년간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해서 이제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했는데 네. 부동산은 완전히 폭망 지금 하고 있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기는 고사하고 전세도 월세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도 투기꾼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금 폭탄에 견디기가 어렵다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는가 이걸 알려드리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만 그런 꼬집는 거를 넘어서 어떻게 네. 하면 우리 부산이 세계 속의 도시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비전을 우리가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말씀만 덧붙여도 될까요? 예, 예. 우리 뭐 박수영 의원님 그 하신 말씀 그 진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 보궐선거가 저희들 책임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부산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데는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은 3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90년 이후 지금까지 30년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장기 집권을 부산에서 해왔습니다. 30년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뭐 누구 책임이다, 누구를 비판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네. 1가구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 중에서 다주택자 개념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부터 다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부산처럼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부산은 1가구 3주택부터가 다주택자로 지금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이 지금 현재도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 그리고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꾸밀 수 있는 이런 우리 부산 시민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나 부족하긴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저께 예결리가 있었습니다. 네. 예결에서 제가 정세균 총리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과천의 아파트 27평짜리는 300만 원 지금 내던 것이 앞으로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1,500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그 재산세를 아예 없애든지 감면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답변은 뭐가 나왔냐면 네. 제가 1가구 1주택의 재산세에 대해서 드렸는데 깎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방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종부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종부세는 장기 보유하면 깎아주지만 재산세는 깎아주는 감면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총리님 답변은 뭐냐? 1가구 1주택이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유세는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신문에 다 났고요. 그러니까 저는 총리님이 정말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못 깎아주느냐. 그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직파스 올린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올라갔고 한 집을 갖고 있고 은퇴를 했는데 1년에 1,100만 원 되는 재산세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보지 말고 풀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네. 저도 이제 북구 구포에서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은 1가구 3주택자부터가 다주택자고 그리고 이 3주택자 이상 투기 세력에 대응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6억 이하, 주택 6억 이하, 이건 기준 시가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고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이미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부동산 세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종부세 한번 내는 게 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은 5천만 국민 중에서 51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51만 8천 명이 내는 종부세를 가지고 마치 부산 사람의 대부분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냐 또는 과도한 세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감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재산세는 6억 이하에 감면을 해줬어요. 근데 마이너스 0.05%포인트를 깎아줬습니다. 거의 안 깎아준 거는 마찬가지가 되고요. 6억 이상의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집들은 하나도 안 깎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80% 감면한다는 건 재산세가 아니고 종부세라는 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세에 관한 부분은 더 깎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1가구 1주택은 투기꾼은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으로 볼지 몰라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정책을 보면 이것도 투기꾼으로 보고 세금을 계속 올리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90% 가는 정책부터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부터 뜨겁게 정책 대결이 이 스튜디오에서부터 시작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왜 민주당이어야 하는지, 또 왜 국민의힘이어야 하는지 시민 여러분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부산 발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성과와 실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높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품격을 갖춰나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가덕신공항, 경부선철길 지하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보고드리고 부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자세로 황골탈퇴하는 계기를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의원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에 대통령과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뽑았습니다. 지난 3년간 결과는 어땠습니까? 부산시장은 권력형 성범죄로 온 부산 국민의 자존심에, 부산 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고, 대통령께서는 조국, 유재수,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각종 부조리가 있는데 이걸 눈 감고 계십니다. 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부산에 부동산은 올라가고 세금은 또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지켜보면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후보와 참신한 비전으로 정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기대합니다. 네, 역시 정치적인 그런 셈법보다는 최고의 인물, 최고의 공약으로 또 부산 시민들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두 분께 저도 당부를 드리고요. 또 두 번의 실수는 없도록 진정 부산 시민을 위한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부산 시민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K토크 부산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